네, 반갑습니다. 강대 영어에서 영어 강사를 맡고 있는 현재 최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양전고반의 수업을 맡게 돼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전고 입학한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양전고 시험의 특징과 그 양전고 시험의 특징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양전고의 시험 범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전고의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랑 마찬가지로 교과서 1개에서 2개 과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교재인데 부교재는 사실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 다만 작년도 기준으로는 EBS 하루 6개 1등급 독해라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이제 6개만 뽑아서 한 데이 하나당 넣어놓은 그런 교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엔 모의고사는 당해 모의고사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진행했던 모의고사 고1 거를 시험 범위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전고의 특징 중 하나인 외부 지문이 또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서 공부한 지문이 아니라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전고의 시험 범위가 4가지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양전고만이 가지고 있는 시험의 특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휘 문제를 굉장히 재밌게 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휘를 단순히 여러분들이 단어가 이렇고 뜻은 이렇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휘가 문맥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법이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이 어법 같은 경우에도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세요 또는 틀린 부분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선택형 문제에선 주로 복수 정답을 요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만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틀린 부분을 2개 또는 3개 이상 찾아내야 돼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해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 양전고 시험이 외부 지문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독해력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내는 거거든요. 이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 문제 또는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의고사로 치면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인 함축의미 추론의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들을 어떻게 시험이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 문항 예시를 통해서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 문항 예시인데요. 쌤이 지금 첫 번째로 2가지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로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figure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란 문제가 나왔는데, 이 figur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프나 표의 수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명사로 인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보통은 수거로 figure out, 알아내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제시문에서는 표나 그래프상의 수치라는 의미를 가진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figure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알고 문맥을 독해해내서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이해하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법 문제입니다. 이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표현을 포함한 거를 3문장이나 고르라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골라주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어법이 엄청나게 어려운 어법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선생님과 앞으로 수업 시간에 진행할 어법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내신 기간에 꼼꼼하게 어법 찾는 부분을 연습하신다면 그리 어렵진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말했던 이렇게 문맥상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요구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이 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집단, 어떤 사회에서의 소수 집단이 생각보다 메디컬 서비스에 있어서 좀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어서 밑줄 친 부분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됐을 것 같고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형은 없었습니다. 원래 있던 여기 밑에 나오는 이 문장을 이제 영작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 여기 제시된 단어들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일부 변형을 요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영작 실력을 조금 갖출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의 특징과 실제 문항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정고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선 크게 4가지가 좀 대비되어 있어야 해요. 첫 번째로는 어휘가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어휘의 뜻은 이거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어휘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까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또는 어휘를 암기할 때 하나의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전부 외워가시면서 이 어휘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어법 문제에서도 보다시피 그거를 뭐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법 공부를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근본적인 어법 실력을 향상을 가져오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어법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지문 변형입니다. 아까도 보다시피 함축 의미 추론 같은 문제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할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얼마든지 다르게 쓸 수 있구나, 또는 이 문장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알아야 돼서 다양한 지문 변형이 들어간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째로는 외부 지문이죠.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짧은 시험 시간 안에 독해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지문들을 독해하고 풀어내고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독해력을 많이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대비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의 양정고 학생들을 위해 양정고 전문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습니다. 크게 4단계로 쌤이 분류를 했는데요. 이 단계가 반드시 순서대로만 가는 건 아니고 일부 중첩되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0단계입니다. 내신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단계를 쌤이 0단계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중학교 때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시험 기간 2주, 3주, 정말 길면 4주 동안 열심히 외워서 해당하는 부분 문법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가 80이고 90이고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양정고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에만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신 기간 전부터 사실상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기간 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전에 기본기 향상을 중심으로라고 쌤이 적어두고 기본기를 어휘, 어법, 독해력 요 3가지로 나눠놨는데요. 내신 기간 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고등 영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휘, 그 다음 고등 영어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어법, 그 다음 처음 보는 지문도 독해낼 수 있는 독해력, 이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휘 문제를 주기도 하고 어법 문제를 주기도 하고 모의고사 지문을 풀어보고 또 분석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과 기본기 향상에 큰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1단계부터가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간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신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는 꼼꼼하게 선생님과 지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지문 분석하는 걸 넘어서 이 지문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까지 쌤하고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문 변형의 대비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처럼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새롭게 표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멍해질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뜻을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문 분석을 넘어서 어떻게 변형이 될지까지 최대한 예측하는 그런 수업을 가져볼 거고 그 다음 단계로는 혼동 포인트를 같이 학습하고 또 훈련할 겁니다. 이 혼동 포인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생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누구는 어휘가 헷갈리고 누구는 어법이 헷갈리고 누구는 지문의 이 디테일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 포인트들이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나 학생들 대부분이 헷갈리는 포인트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법한 어휘 포인트, 어법 포인트 또는 지문의 내용에 대한 포인트를 선생님이 일일이 짚어가면서 학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체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마지막 단계는 3단계. 이제는 양정고의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패턴을 넘어서서 새로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같이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1등급 확보를 위해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정고에 입학한 여러분들을 위해 양정고 시험의 특징과 대비 방안,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쌤이 여기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인스타 계정이에요. 실제로 팔로워의 80% 이상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 계정으로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면 선생님이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주겠습니다. 양정고에 입학한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그리고 대학교 입시를 위한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에서 봐요.